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크라운 혜택배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명쾌한 해설의 홍민표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민표 구단은 겨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겨울하면은 스키가 떠오릅니다. 네, 겨울 스포츠의 꽃은 역시 스키죠. 저는 겨울하면 하얀 눈이 떠올랐는데요. 올해부터는 크라운 혜택배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겨울과 함께 찾아온 크라운 혜택배 대정보부터 소개해드립니다. 2017 크라운 혜택배는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며 제한 시간은 피셔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입니다. 우승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입니다. 네, 만 25세 이하 프로기사가 출전을 하고요. 랭킹 시드로는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받았습니다. 본선 32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32강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김진희 프로와 김민호 프로 간의 대결입니다. 네, 약간 비슷한 전력을 가진 그런 두 선수이기 때문에 서로 아주 피 튀기는 그런 혈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결은 박빙 예상되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탈락자가 보이는데요. 네. 조승아, 선수, 박재근 선수, 나연, 최현 선수가 탈락을 했네요. 네, 박재근 선수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탈락을 했고요. 나연 선수의 탈락이 이제 눈에 띄는데 처음부터 좀 강적을 만났어요. 신진 선수를 만나서 아쉽게 패배를 했고 최정 선수, 최현재 선수 그리고 조승아 선수가 각각 또 탈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결은 정말 박빙 예상되는데요. 이 대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이제 박빙인 만큼 또 상대 전적이라는 것이 또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호 선수가 김진희 선수를 상대로 2전 2승이거든요. 그런 만큼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국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민호 선수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오늘의 두 주인공 선수들이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두 선수가 입장해서 착석했습니다. 자, 일단 팽팽하고요. 2017 크라운 혜택배 32강 8경기 김진희 선수와 김민호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보신 선수가 김민호 선단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한 적이 있는 선수이고요. 퓨처스 리거로 활약하고 있죠. 네, 다음으로 김진희 선수입니다. 역시 각종 본선 진출 성공했고요. 메조온보에서 준우승한 기록이 있네요. 네, 좀 톡톡 튀는 성격도 있고 바둑 기풍 자체도 좀 튑니다. 본인만의 색깔이 좀 뚜렷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기성이 뚜렷한 김진희 선수의 모습이고요. 대부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희 선수는 흔히 말하는 그 4차원가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만큼 좀 천재성이 엿보이는 그런 바둑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크라운 혜택배는 피셔 방식으로 각자 10분의 추가 시간 20초입니다. 지금 대국 시작하자마자 네. 귀를 두지 않고 네. 바로 걸쳐갔어요. 뭐 링에 올라가자마자 탐색전 없이 한번 싸워보자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뭐 이런 것이 김진희 선수의 또 매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4차원적인 바둑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은 분명히 저희를 놀래킬 만한 수법들을 보여줄 겁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너무 기대가 돼서요. 그럼 김민호 선수는 어떤가요? 반면에 좀 침착해요. 지금 손놀림이 약간 침착하지 않았어요. 네, 약간은 지금 좀 벌써부터 흥분한 느낌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기본기를 바탕으로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고 특히 김진희 선수와 비교하자면은 아주 좀 침착한 바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기를 바탕으로 두는 스타일이고요. 강자들도 종종 또 꺾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아까 대국 전에 그 팽팽한 긴장감 느껴졌거든요. 네, 지금 바둑도 초반에 기세에 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빨리 착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 김진희 선수는 시간이 오히려 꽤 늘었어요. 11분 5초로 늘었습니다. 초반에 구상을 좀 하고 왔을까요? 이게 10분 피셔 이제 번개손으로 유명한 이제 선흥옥 구단이 이 피셔룰로 둔다면 최후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10분보다는 훨씬 많이 남아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1시간 뭐 그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수만 딱 두면은 1분이 늘어나거든요. 아, 그렇네요. 자, 김진 선수와 김민호 선수는 기풍이 상당히 극명한데요. 이 상대 전적이요. 김민호 3단이 이전 전승으로 앞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진희 선수의 변칙률을 잘 어떻게 보면 타파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오늘 뭐 대국의 임하는 자세를 봤을 때는 오히려 김진희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백이들 차례인데요. 자, 일단은 저상기 쪽에 뭔가 한 수 더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움이 싫다면 뭐 입구자를 들 수도 있는데 흙이 이제 벌리면서 동시에 또 협공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느슨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김민호 선수는 개의치 않고 좀 침착한 선택을 했네요. 변칙을 정수로 받겠다라는 작전일까요? 네, 뭐 좀 두텁게 느리지만 두텁게 가겠다라는 느낌이고 호흡을 좀 천천히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한 점이 외롭게 있는데 저 한 점은 살려야 할까요? 아니면은 버리고 우변 쪽으로 가야 할까요? 양쪽 다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짚어두고 나서 붙인다든지 혹은 뭐 손을 돌린다든지 이런 식도 가능하고요. 뭐 이쪽으로 반대로 와서 우변을 좀 전개하는 그런 진행도 가능합니다. 자, 기풍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살리는 것도 가능하고 버리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쪽 다 가능하고요. 손을 아예 돌려버렸네요. 이것은 붙였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늘면 나래자로 둬서 이 돌들이 너무 좋은 위치에 가 있어요. 기가 막힌 곳에 위치했네요. 네,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늘 생각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날일자로 두는 수가 있긴 합니다. 젖히는 것은 끊어서 이제 축이 좋을 때 가능한 수법이죠. 그런데 이제 날일자로 둔다면 흙은 웅크려서 끊어요. 빈삼각은 두지 말라고 배웠는데 네. 괜찮을까요? 지금의 상황은 워낙 강력한 끊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백도 이제 막지 못하고 이제 늘고 그다음에 막는 이런 진행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제 흙의 실리가 그래도 꽤 크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뭐 손을 뺄 때 이교환을 해두고 나서 손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붙인다면은 역시 뭐 가볍게 타기가 가능하죠. 눌러놓은 수들이 득이라는 뜻이군요. 네,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받아주질 않거든요. 아, 빈삼각으로 끊어가겠죠. 그렇네요. 정말 명쾌합니다. 이렇게 해설만 들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제가 바꿀 때는 항상 그렇게 안 되죠?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도발 아닌가요? 이거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장단에 좀 맞춰주는 느낌도 있고 오히려 보통 김진 선수가 이런 식으로 좀 도발에 가는데 그러니까요. 역으로 나도 한번 해보자. 너만 하냐? 나도 할 줄 안다. 그런 느낌이 또 드네요. 젖히면 어떨까요? 이쪽으로요. 네. 그것은 이제 젖히고 늘었을 때 양쪽의 축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양쪽의 측이 되게 좋다는 거군요. 네, 이렇게 치고 단수 친다면 이것은 되게 잘 됐죠. 네,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젖힘 가능하고요.
뭐 무난하게 둔다면은 뭐 어느 한쪽 네, 늘어두는 것이고요. 차만 두었네요. 네, 좀 리듬을 안 주겠다라는 생각이죠. 이쪽으로 젖혀도 백이 이쪽 젖히는 리듬이 나오고 이쪽 젖혀도 아까 보여드린 이쪽 젖힘의 리듬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힘을 비축해 두고 어차피 막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네요. 자, 막지 못할 거라면 늘거나 한 칸 띄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칸 띄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차후에 이제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이 교환이 좀 득이 될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이제 되니까요. 그렇네요. 자, 김민호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 가기는 좀 겁이 나거든요. 막으면 바로 끊겠죠? 네, 아마 노타임으로 끊어갈 겁니다. 네, 두 선수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두 선수 모두 퓨처스 리거이죠. 네, 그렇죠. 특히 김진희 선수는 올해 정관장 황진단 팀에 소속되어서 우승까지 이끌었죠. 네, 퓨처스 리거로 활약하고 있고요. 9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 바둑리그에 출전 1회를 했는데 김희석 구단에게 정말 아쉽게 반지패를 네. 했어요. 뭐 괜찮은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꽤 깐깐하게 버텨가면서 분명 이제 김지석 선수도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이제 실력이 있는 선수고요. 김민호 선수는 올해 퓨처스리거로 뛰었는데 예선전까지 통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지만 본인의 힘으로써 그 관문을 통과해냈었죠. 네. 또한 바둑리그에요. 5회 출전을 했고요. 네, 그만큼 감독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흙이 찔러갔는데요. 찔렀을 때 바로 막는 것은 또 끊겨서 네, 곤란할까요? 지금은 일단 주위 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백은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뭐 뛰어서 둔다든지 뭐 늘어서 둔다든지. 지금은 좀 뛰는 편이 더 가벼워 보이네요. 상편 쪽에 흙이 끊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한 점을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보여요. 돌려치는 수가 좋아 보이네요. 네, 다음에 돌려치는 것도 기분이 좋고 이 정도는 좀 내어줄 수 있다. 한 점을 이용해서 모양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자, 여기저기 흩어진 백돌들을 잘 수습을 해야 합니다. 네, 김진희 선수의 시간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반면 김민호 선수는 이제 5분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네, 두 선수는 사실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랭킹을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우선은 김민호 선수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네, 이제 68위로 랭크되어 있고요. 김진희 선수는 꽤 높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86위까지 떨어졌어요. 네, 2015년에는 바둑 리거로 활약했고요. 또한 결승전에서 비록 지긴 했지만 결승까지 진출을 했고요. 네, 그나마 이제 극최근에는 6계단 상승하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86위의 랭크가 됐어요. 네, 2015년에 성적을 낼 때 매지훈배에서 이동훈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서 비록 신진서 선수에게 패하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특히 좀 독특한 기풍이 있는 만큼 정상급 선수들도 좀 까다로워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최근 10경기 7승 3패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후계 실리가 꽤 괜찮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석점은 전혀 위협을 받을 돌이 아니고요. 백이 얻은 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네요. 네, 딱 이제 반을 갈라놓고 보면은 여기는 같은 형태인데 이쪽의 확정가와 여기는 백이 두더라도
큰 집이 안 나요. 뭐 이 정도 둬야 됩니다. 기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혹시 이것은 네, 제가 이제 전 타이밍에 보여드리다 말았지만 이게 다 선수가 돼서요. 여기서 이제 찝는 것도 들으니까 이렇게 둬서 아, 살리는 정말 수가 있어요. 얄밉게 사는 수가 있네요. 네. 김민우 선수 입구자 행마를 보여줍니다. 끊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수일까요? 네. 그리고 뭐 차후에 늘어서 또 끝내기를 또 보는 탄력적인 수를 선택했어요. 자, 흙은 중앙 쪽으로 나를자 정도 두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일감이죠. 이 정도 두는 것이 일감이고 아마 김진희 선수는 조금 더 빠르게 갈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손을 빼도 될까요? 네, 이제 이수가 되면 꽤 위협적인데 손 빼네요. 끊고 나서 이제 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끊기면은 이제 백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손을 돌린 것이고 백도 차분하게 전개해 갑니다. 독특한 것이 이제 이런 수도 좀 독특한 거예요. 사실은 걸쳐가는 것이 보통 일감인데 받으면 그때 뭐 이쪽으로 날짜를 한다든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본인의 진영 쪽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지킨 것은 김진희 선수만의 또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지켜두고 나중에 오히려 이쪽을 둬서 공격하면서 이곳을 키우겠다. 아, 뭐 이런 작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흙이 둘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한 3곳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어디일까요? 뭐 이런 것도 커요. 반대로 백이 굳힌다면은 귀도 실력 확보되고 이 변의 모양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뭐 이런 자리도 좋습니다. 흙의 모양을 넓히고 백의 모양을 근데 이래 두고 결국 이 자리를 가네요. 역시 좋아 보였나 봅니다. 네. 일단은 두 턴 선택을 한 것이고요. 역시 이 자리를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돌에 대한 공격을 한다면 이쪽의 집을 부풀릴 수 있다. 뭐 뛰면은 받아주더라도 꽤 큰 집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먼저 둔다면 백이 이쪽 걸쳤을 때 좀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보고 김진희 선수만의 독특한 운영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단수도 기분이 좋아요. 실리도 상당히 큰 자리고 백의 약점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죠. 자, 백이 지금 생각하는 자리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쪽을 뭔가 백은 받아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시 뭐 이런 자리 하변의 일감이고요. 뭐 요즘에는 워낙 인기가 좋은 수라 뭐 깨시키 같은 것도 생각해 보겠지만 글쎄요. 오히려 백 입장에서도 어렵네요. 3분 남았습니다. 네, 너무 둘 자리가 많아서 네. 선택 장애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두고 싶은, 그렇거든요. 네, 자리가 많아요, 지금. 저라면은 뭐 하변 정도 갈 것 같아요. 이쪽 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모양을 좀 키우는 거죠. 네. 침착한데요. 네, 그것은 이제 이쪽 머리가 나왔으니까 흙이 짚고 나오는 것이 좀 신경 쓰인다. 음, 그래서 좀 수비적인 수법이죠. 발빠르진 않지만 애초에 이 구자를 보았듯이 김민우 선수의 기풍은 이렇게 좀 견실하고 느리지만 좀 견실하게 두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날일자로 침투했고요. 자, 이선 날일자가 많이 쓰여진 수인데 네, 삼선 날일자는 왜 안 될까요? 이쪽이요? 네. 이것은 뭐 이것도 종종 쓰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이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 과정에 백은 귀에 실리, 변의 실리를 가져가니까 한쪽은 좀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는 지킬 수 있어도 변은 좀 달라. 혹은 뭐 변으로 갈 수는 있어도 그건 귀를 좀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귀나 변 중에 하나만 달라 이런 네,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배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수입니다. 네, 지금은
김민호 선수가 변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이고요. 막았네요. 네, 역시 이제 끊는 수 혹은 붙이는 수가 있는데 뭐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선택을 하네요. 이것은 이제 백도 단수치고 이어서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수친 이유는 역시 붙였을 때 이 한 점을 버리기 위함이죠. 바꿔치기를 하나요? 네, 그때 이 교환은 네, 실전을 보시죠. 네. 실전을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 변화가 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네, 지금 사실은 흙 쪽에서 좀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김진희 선수는 뭐 싹싹하게 선택을 하고 뭐 내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지분 주겠다. 그리고 역시 이곳에 대한 노림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는 맛이 있다는 거죠. 네, 뭐 백도 주의가 두터워지면 네 해설할 시간이 없네요. 지금 실전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리인가요? 김진 선수는 뭐 13분이 넘어갔어요 지금. 또 이런 또 선수는 처음 보네요 또. 네. 초반에 시간을 많이 벌어두고 후반전에 중요한 승부처에 쓰겠다는 뜻 아닐까요? 네. 아니면 오늘 뭐 본인만의 또 미션이 있나요? 또 한 20분 만들기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시원시원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흑이 둔수는 의미가 있는 수이죠. 네, 백의 근거를 이제 빼앗으면서 실리로 엄청 커요. 이미 이제 백이 는 것과 비교하면 흑의 집이 많이 차이가 나고 계속된 공격을 노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집을 벌면서 공격을 노리겠다라는 뜻이군요. 네, 김민호 선수도 마치 예상이라도 했듯이 빠르게 선택을 하네요. 네, 두 선수는 김민호 선수가 한 살 위인데요. 라이벌인가요? 오늘 대국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단은 오히려 김진희 선수가 더 빠르죠. 2013년에 입단을 했고 김민호 선수는 2014년에 또 입단을 했으니까 또 이런 또 비슷한 연령대 기사들이 또 라이벌 의식이 당연히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뭐 동갑내기 기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1살, 뭐 2살까지도 분명히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네, 흑이 막은 수는 반대로 백이 밀었을 때 좀 기분이 나빠서 막았을까요? 네, 뭐 근거의 요처입니다. 쌍방의 요처고요. 그것을 밀린다면 공수가 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 선이라서 제 손이 안 가는데 네, 막상 백이 둔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그렇죠. 막상 제가 한번 놓아볼까요? 자, 어떤 느낌인지. 갑자기 흑이 곤마가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백도 이제 이 자리 맞으면 너무 아파서 한 칸 정도 띄워주는 것이 무난합니다. 반대로 흑이 둔다면 또 기분이 나쁘겠네요. 네, 여기를 당하면 밭잔이 여기까지 맞고요. 도망가자니 여기를 당했을 때 아주 곤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기분 역시 나쁘죠. 뛰어들었고요. 네, 저도 김민 선수의 다음 수는 예측이 되는데 김진 선수의 다음 수는 좀 예측하기 힘드네요. 네, 그만큼 좀 독특해요. 기풍 자체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본인만의 색깔이 뚜렷합니다. 본인만의 색깔이 뚜렷한 거는 개성이기 때문에 네, 또 바둑 팬분들에게는 다양한 바둑을 볼 수 있어서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색깔이 있는 바둑인데요. 오늘 대국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밀리면은 아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백도 나가면서 사실 백이 나가는 그 흐름이 흑의 진영을 좀 견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백도 그렇게까지 기분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네, 현재까지는 팽팽한 흐름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백은 여참 이쪽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잡히는 것 아닌가요? 네, 이렇게 붙여서 이제 잡으러 가자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흑은 여기를 단수 치고 뭐 패로 버티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뭐 백도 나가두고 막으면은 지금은 주위가 좀 두터워졌으니까 잡으러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귀의 맛이 상당히 나쁜데 수가 날지 안 날지 좀 네, 궁금하네요. 네. 네, 초반 진행은 두 선수가 팽팽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중반전. 어느 선수가 더 멋진 대구를 보여줄지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7) 크라운 혜태대 32강 8경기 김진희 프로와 김민우 프로의 대결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하변 쪽에서 돌들이 놓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배 날짜로 가자 이곳을 어깨 짚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강한 돌에 어깨 짚는다는 것은 잘 떠올리기 어려운데 이것이 좀 김진희 선수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반발을 했을 때 이제 흐름을 구했다라는 듯이 이곳을 지켰어요. 그러자 당연히 뭐 백도 이쪽으로 가고요. 실전에는 여기까지 다가오면서 사실 이 자리를 애초에 가고 싶은데 그냥 가자니 여기 들여다보고 뭐 늘어서 공격을 당할까봐 이런 좀 흐름을 구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김진희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것은 같아요. 네, 지금 표정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이 좀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뭐 아주 팽팽한 흐름이고요. 다만 이제 시간 차이가 10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어려운 장면이 도래했을 때는 김진희 선수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은 있겠네요. 네, 자산기 쪽에 저희가 궁금해했던 네. 숙제 같은 것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흑이 백한테 숙제를 던진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물어본 것이고요. 이거 뭐 여기도 상당한 급소 자리인데 그것을 방치한 채 먼저 숙제를 내줬거든요. 김민우 선수도 기세라면은 뭐 한번 갈 수도 있어요.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귀살만 보자면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두는 게 입구자로 좋을까요? 두는 것은 네, 뭐 맞거나 이제 했을 때 밀고요. 늘어요. 이제 젖혀야 되는데 찌르는 수, 찝는 수가 다 선수니까 이곳을 두면 살아요. 막으면 두 집이 나죠. 네. 그래서 김민우 선수는 뭐 이 정도는 살려주겠다. 근데 이거 귀 사는 것이 생겼네요. 이건요. 아예 최강으로 둔다면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었는데 최강으로 두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타협책을 네. 선택했고요. 일단 뭐 김진희 선수의 응수타진이 적절하게 들어갔네요. 그렇다면요. 네. 흑의 바둑을 보니까 왔다 갔다 바둑판을 굉장히 넓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마치 축구로 친다면 뭐 날개 양쪽 날개를 다 넓게 사용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김민우 선수는 좀 계속 침착하게 받아주고 있어요. 이쪽도 이제 해달라는 대로 다 봐주고 있고 이쪽도 그렇고요. 여기도 결국에는 큰 무리 없이 두터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의 스타일대로 바둑을 짜고 있네요. 네. 뭐 백도 차후에 뭐 이곳 혹은 이곳을 지켜두면은 이 집도 상당히 커요. 20, 30, 네 거의 40에 육박하는 집이 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네. 10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민호 선수도 뭐 호흡을 좀 천천히 가져가면서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호 선수는 2014년에 입단을 했고요. 그 이후로 피처스 리거로 오랫동안 활약을 했고 올해는 20승 20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경기를 특히 더 이기고 싶을 거예요. 이긴다면 승률이 50% 넘고요. 네. 진다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꼭 이기고 싶은 한 판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뭐 반대로 김진희 선수는 또 17승 16패인데 뭐 지게 되면 다시 또 5할로 딱 맞춰지니까 마찬가지로 이기고 싶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돌에 대한 이 한 방으로 좀 안정감이 생겼으니까 이곳 혹은 이곳을 지켜서 실리를 좀 확보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반대로 백이 들어가면은 이쪽이 두터워진 만큼 이거 단순 타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역습까지도 볼 수 있는 흙이 씌우면 안 될까요? 백이 들어왔을 때요. 어깨 짚어서 이렇게요. 이것은 이제 타협책인데요. 백도 뭐 붙이고 젖힌다면은 타개하는 데는 어렵지 않죠. 그렇군요. 자, 일단 김진우 선수는 중앙 쪽을 선택했고 그렇게 또 침착하게 정말 침착하네요. 네. 반대로 흙이 나를 짜두는 게 좀 기분이 네, 나빴을까요? 이 자리가 기분이 나빴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공격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집이 커질까 봐 이것은 좀 아주 수비적이죠. 집을 좀 지어주는 느낌이 있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두더라도 나쁘지 않다. 받아주면 그때 들어가고 이쪽 시키면은 눌러가는 것이 기분이 좋다. 뭐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네요. 네, 좀 판을 유연하게 짜고 있습니다. 네. 저였으면 저는 일단 뛰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보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는 그만큼 지금 봐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호구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흙은 하나 끼워 두어야 될까요? 네, 역시 바로 막히는 것보다는 조금 글쎄요, 근데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렇게 중앙에 돌이 가면 갈수록 이 돌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애매합니다. 아주 예민한 곳을 또 찔러가네요. 이제 받잔이 좀 싫고 안 받잔이 이곳을 연결하면은 두 군데 약점이 노출이 됐어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네. 이제 받는다면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 이것은 너무 싫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붙여서 받는 것이 가장 타이트하죠. 김민우 선수도 뭔가 여기 받아줄 순 없다 하고 뭔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강한 느낌이 있죠. 이 돌에 대한 이쪽을 두었을 때 힘을 미리 비축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뭐 늘어서까지 두면은 뭐 젖혀갈 수도 있다. 뭐 그런 무언의 압박이 있는 것이고요. 흙은 그렇다면은 빠지는 것은 조금 얇으니까 늘어나야 될까요? 침착하게요? 네, 지금 보여주네요. 김진 선수가 이렇게 늘어야 네. 된다라고 보여줬네요. 아무래도 이 젖힘을 당했을 때 좀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또 힘을 비축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는 들어가네요. 어떻게 보면 약한 돌이 이미 해결이 됐고 뭐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끊기는 약점이 네. 남아있는 거죠? 이곳이 끊기는 약점은 남아있어요. 시원하죠. 그래서 그 약점을 노리고 귀는 살려주더라도 두텁게 처리한 다음에 결행을 하겠다. 그것이 김진희 선수의 작전입니다. 자, 붙여가고요. 패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팩감이 잘 안 보이죠? 네. 백에게 팩감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흙 쪽에서는 뭐 팩감이 이쪽 부분에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두어야 한다는 그래도 갑니까? 다음에 젖힐 수가 없다면 그렇죠.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글쎄요, 근데 팩감이 어디 있죠? 방금 백이 든 수로 이단 젖혔으면 타겟는 어렵지 않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김진희 선수는 이쪽 끊어가서 이 돌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텀을 쌓아놓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다른 변화를 구하는 것인데요. 130초 남았습니다. 문제는 패감이에요. 패는 당장은 못한다. 날짜도서 패가 아닌 그냥 사는 수를 좀 모색해 보겠다. 그런 뜻이네요. 네, 일단은 미는 것보단 흙이 받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네, 이쪽으로 받으면은 흑도 약점이 노출되니까 그것을 노리고요. 위로 막으면은 뭐 얼추 이제 늘어도 사는 형태가 나오죠. 느는 수가 좀 두긴 싫은데 막상 네. 두고 보니까 살았네요. 그렇습니다. 김민호 선수의 생각은 그런 것이고요. 살면 집은 내가 많다라는 건가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역시 엄청나게 큰 자리죠. 이 자리가 남아있는 만큼 최후에 누가 이 자리 좌상기로 손이 올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흙이 젖힌다면 귀에서 삶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흙이 둬서 귀 사는 수는 대략 몇 집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한번 뭐 세어볼까요? 그냥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됩니다. 백도 하나 키워주기는 진행을 해요. 그럼 5집 났습니다. 흑집은. 네. 백은 여긴 거의 나중에 이렇게 당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3집 났어요. 오히려 흑집이 2집이 더 많죠. 받는다면 여기까지 셌으니까 둘레, 6, 8, 16, 16집. 그러니까 집만 본다면 20집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큰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 자리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유연한 선택을 했네요. 이곳을 이제 밀리더라도 이 자리는 급소 자리, 자신의 약점을 지킨 수고 여전히 백은 이제 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뭐 중앙을 틀어 막는 자세가 괜찮다. 30초 남았습니다. 여전히 이곳을 두면 또 끊기니까요. 또 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백도 뭐 이 정도면은 깨고 살았어요. 잘 깨고 살았습니다. 다만 선수는 이제 흑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머리를 뭔가 내미나요? 마음에 안 들었나요? 단수 한 방이 아프긴 아픈데요. 이거 어떻게 견디죠? 이걸 이길 수는 없죠. 근데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게 여기가 이제 자체로 선수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입구자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백도 이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거의 선수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안녕 없이 쫓기는 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거기 너무 아픈데요. 여기다가 그 공배 연결할 바에는 안에서 사는 게 낫죠? 자체로 빠진 수가 집으로도 참 크죠. 그렇습니다. 이제 패를 할 수도 없고 마지막 약간 둘, 그 단수 한 방은 좀 아파 네. 보이거든요. 네, 다섯, 처음으로 김민호 일곱. 선수에게서 약간 의문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체로 너무 기분 좋은 자리잖아요, 여기가. 실리도 뭐 나중에 때려내 이런 데도 이어야 되면은 집도 다 가져갔어요, 여기요.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 연결고리. 마지막 하나, 여러모로 둘, 지금은 셋. 이쪽 접전은 네. 김민호 선수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따내는 게 선수니까 이것도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어요. 끊으면 패를 하겠다는 거군요. 네, 지금은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막다른 길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흙이 하변 쪽에 한 점 살리면 좀 맛이 나쁜 거 아닙니까? 여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쪽 집어서 역습이 있다 그런 수익인데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거는 또 만만치는 않네요. 당장 수상전은 당장은 쉽지만은 않네요. 하지만 이제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이어야 되는데 젖혔을 때
백이 끊으면요. 네, 단수 치고 막으면 양쪽을 다 타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곳은 또 선수입니다. 네, 지금 미수가 돼요 또. 마지막. 갑자기 백이 하나, 좀 열받아진 것 둘, 같습니다. 셋, 너무 네, 흐름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여섯. 게다가 좀 시간적 여유도 없고. 네, 김민호 선수가 사실 참 침착한 기풍이라서 본인의 기풍대로 바둑을 이끌어 왔고 네, 살았더라면 일단 집은 마지막. 백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셋.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끊고 치고 막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갈 순 없죠. 나가는 순간 축이니까 때려내고 그나마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곳을 밀고 지킨다면 흑도 여기 약점 지켜야 되거든요. 뭐 이 정도로 긴 호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그것도 어, 허락해 주지 않나요? 미는 수가 안 될까요? 이 수가 일단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A와 B가 맞복이잖아요. 젖혀서 버티겠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 지금 뭔가 서로 흐름을 비틀어 가고 있는데 일단 김진 선수가 먼저 강수를 둔 겁니다. 이것은 타협 안 해주겠다. 돌려치기 당하는 게 좀 기분 나쁘다. 뭐 네. 그런 뜻이네요. 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원치 않는다. 자, 지금 붙인 수는 어떤 수를 노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감각적으로 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싸움이에요. 과연 이 두 점을 살려낼 수 있을지 없을지의 싸움이거든요. 복잡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 교환은 뭔가 이제 흙이 밀었을 때 득이죠. 득이네요. 폭으로 바로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어려운 싸움이 벌어졌는데 백도 지금 쉽게 두면은 조금 손해를 많이 봐서 쉽지 않죠. 네, 지금은 최강으로 둬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지막. 진행이 되고 하나, 둘, 그렇게 냉정하게 또 가죠. 뿌려서 들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는 어느 한쪽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느 한쪽이 좀 심하게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김진희 선수의 손길로 봤을 때는 맞아. 이거 뭐 자신 있다. 뭐 아, 끝난 거 일단- 아니냐? 뭐 그런 손놀림이에요 지금. 거의 내가 이겼어 네. 분위기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일단 흑이 단수 안 치고 꼬부리는 수가 좀 더 좋아 보이네요. 네, 지금 꼬부리는 수를 선택할 것 같고요. 백이 포인을 해도 아래쪽과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네, 지금 이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수 못 본 거 아닙니까? 여기는 네 수예요. 지금 못 봤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진짜 못 봤나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습니까? 네, 지금 표정은 못 봤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기 때문에 못 봤나 봐요, 진짜. 아, 감이 없어 보입니다. 흑이 이게 이렇게 네. 두더라도 이거 단수 치는 것은 오히려 자충이 됩니다. 다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둔다면 수가 늘면 좋은데 꽉? 안 느나요? 꽉 빈삼각. 막아서. 네. 빈삼각 생각 못했을 수 있겠네요. 이거 뭔가요? 그럼 뭐죠 이게? 잡힌 건가요, 이게 오히려? 엄청 망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거죠. 네. 원래 분명 흑이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여기 막아가면서 이돌은 제압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네요. 30초 남았습니다. 원래는 흑이 뭐 엄청 좋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묘해졌죠. 뭐 나중에 거의 뭐 늘고 이 정도로 처리되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 돌만 잡을 수 있으면은 그래도 마지막. 모르겠어요. 하나, 흑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뭐 저쳐 이겼다는 건가요? 그래도 나와서 끊으면 꽤 통통하게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은 여기 해놓고. 선수죠. 네, 지금은 선수인 게 막을 때 이쪽 쳐요. 아, 그렇네요. 네, 이쪽이 돌이 온 순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백이 이렇게 쉽게 처리해도 바둑이 좋나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크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뭔가 맛이 있다라는 건가요? 마지막 백이 치받아서 버리는 게 둘, 집으로 좀 득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 일곱, 돌까지 잡히는 여덟. 것은 원래는 계산 밖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몇 집 차입니까 도대체? 7집 덤이 날아간 거예요. 백이 저처인수로 방금 둔 자리, 그 자리를 이었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김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이 무서웠다라는 건데 그거는 여기까지 다 살려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이건 흙도 너무 마지막. 떨리는 네. 승부인데요. 그럼 이렇게 둘, 있고 나서 젖혀이면 흙이 이렇게 넷, 잡는 것인데 한 점까지 잡힐 이유는 없었죠. 네, 일단 통통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갑자기 횡재를. 서로 한 번씩 행제를 했네요. 네, 여기도 엄청난 횡재를 했는데 이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누가 더 행제를 했을까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이 이제 여기를 자상기를 들 수 있다. 하나, 그런 셋. 건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나마 다행인 여덟. 거죠. 거기 갈 수 있는 게. 네, 이제 형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6, 16, 20, 21, 22, 30, 39, 40, 60, 거의 70 나네요. 이거 은근히 집이 많이 나네요. 네, 흙집은 70집이고요. 38, 40, 42, 44, 50. 오히려 흙집이 많아 보여요. 백집은 지금 몇 네, 집이에요? 한 58 정도. 그럼 반면 10집 이상 흙이 앞서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약간 이쪽에 좀 더 불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흙도 뭐 이쪽 불어날 수 있는 여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흙이 좀 더 행제를 했네요. 근데 원래 흙이 좋은 흐름은 맞았는데 사실은 여기는 뭐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한 겁니다. 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 이 화변이 이렇게 다섯. 들어가니까 여섯, 일곱, 흙이 집이 많은 거예요, 지금. 바둑 참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범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둑은 좋다. 참 물론 그 계기는 역시 하변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들어갈 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공배가 다 집이 되었죠. 네, 너무 몇 집이 난 겁니까 도대체? 거의 30집 맞나요 지금? 5, 10, 16, 18, 20 30집도 넘게 났어요. 김진 선수 이제 호흡 가다듬죠 이제. 형태 판단을 해봤거든요, 지금. 시간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수 평균이 20초가 안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10분이 남아 있으면은 한 수 평균 20초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11분 30초 남았으니까 20초도 사용 안 한 겁니다. 한 수 평균이. 원래 이렇게 속기파인가요? 네, 속기파긴 합니다. 그렇군요. 김진희 3단이 입단 전에 오픈 기전에서 아마 대표로 7번이나 선발되었네요. 네. 입단하기 전부터 이제 좀 재능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네, 재능은 뭐 많은 그런 기사들이 또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재능 없이 이렇게 손이 빨리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번뜩이는 그런 감각, 수읽기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 선수가 이제 여기서 보여줬듯이 또 엄청나게 또 경솔해요. 근데 그런 또 단점이 또 있습니다. 경솔함을 조금만 줄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성적이 좋아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단한 네, 후에 30초 바둑 리거로 남았습니다. 또 뽑히기도 했고요. 올해는 17승 16패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또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재능만으로 뭐 둘, 정상급 될 수는 셋. 없거든요.
네. 본인 다섯, 노력 여하에 여섯. 따라서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여기서 또 정체가 될지 그것이 또 결정이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정상급들은 재능도 있는데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괜히 정상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옆에서 보면은 뭐 아주 살벌할 정도로 노력하면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할 정도로 네. 그 정도의 이제 보이지 않는 피와 땀이 있었던 겁니다. 홍민표 30점 프로가 맞습니다. 보신 프로 중에 네. 정말 이 프로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한다 하는 프로 있나요? 물론 많겠지만. 네, 많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 그것을 느낄 때는 지금은 뭐 프로 기사는 됐지만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윤재용 프로. 유명하죠. 네, 같이 도장 생활하다가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지? 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 누군가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지를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요. 입단하고 나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그 정상이었군요. 네, 이게 정상이었구나. 그 윤재영 프로가 또 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네, 또 지금은 고시에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네, 세종시에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종시에서 이제 5급 공무원으로 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도 네 동문인데요. 네, 제가 처음에 그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힘든 걸 하려고 하냐, 힘들지 않을까 했더니 음. 너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떠하냐 아, 권유를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때 했었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뭐 지금이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그때 네. 공부했으면 지금까지 뭐 결혼도 못 하고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백이 하변 쪽에서 일선으로 호구를 치니까 흙이 네네. 받았단 말이죠. 네. 손을 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EA 치중을 당하고요. 그때 빠지는 것은 찝어서 이것은 좀 위험합니다. 사활이 걸리겠네요. 네, 사활이 걸리죠. 물론 뭐 백이 막은 걸로 빠지면 그냥 잡혔네요. 네, 깔끔하게. 네,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받으면 패니까 네, 지금은 받아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바둑은 흙이 유리한 채 이제 김민호 선수의 흔들기가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흙이 다소 유리한 가운데 김민호 프로가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올게요. 네, 2017 크라운 혜태대 김진희 선수와 김민호 선수의 대결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김민호 선수가 마지막 판을 흔들어 가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셋, 넷, 유일하게 약한 다섯, 대상이 이것이 여섯, 이돌인데 일곱, 여덟.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요. 근데 이제 워낙 탄력적이고 백도 약간 뭐 이런 데 찔러갔을 때 약점이 있어서 절대 잡힐 것 같은 돌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것은 이제 이렇게 패로 또 굴복을 시켜버리겠다 그런 것이죠. 탄력을 좀 만들겠다는 뜻이네요. 네, 오, 그래서 찔렀어요. 오히려 그 자리가 급소니까 일단 찔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뭐 흙이 절대 잡힐 돌은 아닙니다. 여기 뭐 이런 곳 두더라도 오늘 김진희 프로가 끝까지 제한 시간을 10분 이상 남겨둔다면 선흥욱 구단의 후계자로 그렇습니다.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체로 재밌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크라운 혜태배가 보통은 이제 시간 다 소모하고 마지막 이제 20초에 몰렸을 때 그때부터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막장 드라마 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김진희 선수는 시간을 더 늘려놓고 끝낼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바둑이 좋아요. 바둑이 지금 좋죠? 그리고 또 쉬워요.
이렇게 좋을 수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오히려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김민호 프로가 그렇게 만만한 프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상대 전적도 김민 선수 쪽에서 2대 0으로 앞서 있고요. 앞서 있었거든요. 이것도 별 고민 안 하고, 그러니까 마치 본인만의 초읽기가 있다라는 듯이 본인의 초읽기 3초인가요? 네, 뭐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백이 둔 곳은 흙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어서 받아두었고요. 네, 일단은 큰 자리죠. 이제 안녕의 급소이자 끝내기로도 상당히 큰 자리를 두면서 김민 선수가 계속 버텨가고 있어요. 네, 김민호 선수는 작년에 올레백 기가찬 바둑 열전에서 본선에서 5연승을 거두고 최종국도 승리하면서 20대 틈에게 승리를 안겨줬거든요. 네, 그만큼 실력은 좀 검증이 된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은 흐름이 갑자기 꼬이면서 네, 약간 김진 선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 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네, 초반에 뭔가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절대 김진희 선수를 상대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그 결대로 이제 둬야 되는데 약간은 이제 흥분을 하면서 바둑이 좀 이상해졌어요. 급격하게. 좀 마인드 컨트롤이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형세는 흙이 반면 10집가량 앞선 가운데 끝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쪽에요. 백이 양날일자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끊어가는 수는 없을까요? 뭐 이런 곳이요. 네. 이런 곳, 혹은 이런 곳. 분명히 노리고 있겠죠. 근데 이제 약간 묘하게 아주 간단하게 되지는 않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쉬운 건데 반대편으로 네. 수상전에도 근데 흑의 수가 더 많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무함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김진 선수라면 네, 지금 그렇게 결행했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다 뭐 그렇게 말하듯이 이거 뭐 당연히 이거 아니야? 약간 네,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지금. 뭐 끝난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시간도 한번 확인했고요. 네, 자, 지금 백이 연결을 끊어진다면 위기인데요. 남았습니다. 자, 역시 나를 자는 건너 붙여서 끊어라 라는 격언이 있듯이 흙이 백의 나를 자를 건너 붙여서 연결을 마지막. 끊어갑니다. 하나, 네, 뭐 비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다섯, 되게 여섯, 또 엷어지니까 여덟, 아홉. 괴로워요. 일단은 그렇게 받네요. 그러면 이게 살릴 수 있을까요? 결정타로 보여지거든요. 마지막. 하나, 이것이 이제 이렇게 두더라도 넷, 다섯. 이렇게 끊고 나서 여섯. 이기면은 일곱, 다시 또 끊는 여덟. 수가 네, 아. 뚫고 나왔을 때 이렇게 끊어서 걸려요. 그렇네요. 자, 지금 흙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음, 김민 선수는 이수를 보고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끝내면 이쪽을 오히려 끊어버려서 이건 또 사고가 났네요. 네, 뭐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두고 뭐 그냥 쉽게 가네요. 그쪽으로 둬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된다. 근데 방금 이게 전에 보여주신 거는 네, 조금 변화가 어려워서 마지막. 그랬을까요? 네 이것도 뭐 바꿔치기가 되죠. 뭐 이렇게 바꿔치기인데 이것도 근데 백이 글쎄요 뭐 잘 된 것은 맞는데 뭐 흑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은 뭐 깔끔하게 정리는 됐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지네요. 네, 판의 변수가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한두 주 손해는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뭐 그런-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느낌이겠네요. 또 이렇게 바꿔치기가 납니까? 근데 뭐 봐도 미세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되게 뒤를 모르겠는데요? 봤는데 다시 한번 네, 형세 판단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겠습니다.
열여섯, 스물, 스물둘, 서른둘, 네, 마흔둘, 시은, 예순, 예순둘, 예순넷, 예순여덟, 일흔, 일흔여섯, 일흔일곱 집이고요. 열,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서른둘, 서른넷, 마흔, 마흔둘, 마흔넷, 마흔여섯, 마흔여덟, 시은, 신여섯, 신여덟, 예순, 예순둘, 예순네 집. 여전히 흙이 앞서 있네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네, 흙이 방금 78로 제가 썼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반면 한 역시 세네 집 정도는 오, 백두 차례지만 네. 물론 10집까지 정도까지 맞춰질 수 있는데 역전에 이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런 데 막으면은 역근내로 큰 자리니까 집 차이는 줄겠지만 그래도 반면 10집 정도는 네, 흙이 남아 있어요. 네. 백이 바꿔치기에서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흙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여전히 흙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지금 13분이 됐는데요. 일단 10분 이상 남기고 끝나는 것은 저는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선호국 구단 이외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네, 가면 갈수록 시간이 느는 그런 진기한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 선수의 자세나 표정에서 봤어도 뭐 끝난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까 그 우변에서 입구자를 뒀을 때와는 확연하게 다르네요. 네, 그때는 재밌었죠. 네, 뭐 여기 끝내기 이제 큽니다. 네. 선수로 큰 자리고요. 뭐 이런데 찔러도 상당히 기분이 또 나빠요. 뭐 이렇게 둬서 그냥 이교환하고 이어도 뭐 특집이 또 제법 늘었습니다. 네. 저는 하변에 백이 침투했을 때는 백의 흐름이 좀 좋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흐름이 넘어간 걸까요? 그 밀고 나서 단수 치고 그 애초에 이 호구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냥 사는 것이 나아 보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진 선수는 여기 달리고 막는 것에 대한 노림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네요. 달리고 막는 수가 아주 강력했군요. 네, 입구자만 봤는데 막는 것이 더 타이트한 수법이었습니다. 네, 지금 찔러간 자리도 네, 상당히 백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막기도 그렇고 늘기도 그런가요? 네, 뭐 거의 막고 이어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130초 남았습니다. 네, 크라운 혜택에는 만 25세의 기사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렇게 치열한 기세 싸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 또 치거든요. 또 상당히 또 기분 나쁘죠. 또 그쪽도 막으면은 안 되나요? 뭐 하나 끊어 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갔을 때 밑으로 받으면 이쪽 찔렀을 때 양단수가 네. 양쪽이 걸려서요. 여기 따면 있고 이쪽 네. 따면 따니까 아예 그쪽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뛰는 것도 당하죠. 한 칸 뛰는 끝내기가 기가 막히네요. 네, 아파요. 네. 중앙에 단수 하나 쳐놔야 되지 않나요? 뭐 이제 역끝내기로 큰 자리긴 하죠. 석집은 좀 더 강하고 이제 이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좀 남겨두겠다라는 네. 뜻이군요. 여기 이제 막는 것도 역끝내기 석집 자리니까 뭐 어차피 비슷하다 뭐 그런 느낌이겠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좌변 쪽에서 흙이 한 칸 뛴 끝내기가 또 배워둘 만한 끝내기인 것 네. 같습니다. 끝내기 맥점이죠. 이런 수법은 이제 배워두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백이 위로 뒀다가는 흙이 또 젖히면서 더 큰일 나는 수가 있었죠. 네, 빈삼각으로 막고자 하면은 여기 젖혀버려요. 네. 안 되고요.
아, 그 수까지. 그 수까지 보여주네요. 이것은 찌르고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수를 저는 한 3분쯤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안 될까 봐. 마지막 그렇습니다. 여기 끊었을 때가 대책이 없어요. 둘, 이어도 셋, 단수 넷, 치고 이제 괴롭네요. 단수고요. 네. 일곱, 어느 한쪽으로 있는다면은 그 반대쪽을 쳐버리니까 자충이 걸려서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쳐버리니까 또 거기 붙인 수가 성립하는군요. 네 뭐 결정타로 보여집니다. 수를 굉장히 빨리 보네요. 네 그 제 놀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김진희 선수랑 박민규 선수 보면서 어떻게 네. 수익기가 저렇게 빠르지? 막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김정현 선수까지 약간 그 수익기 속도가 뭐 LTE 지금 뭐 5G 나오려고 하나요? 마지막 그 정도 느낌의 둘,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넷, 다섯, 수익기가 여섯, 빠르기 때문에 또 일곱, 속기에 여덟, 아홉, 강할 것 같고요. 네. 아우 괴롭습니다. 이게 여기를 다 두더지처럼 파먹었어요. 또 바둑 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양인데요. 내 주변도 지금 야금야금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깼거든요. 이게 바둑 나쁘면요 여기도 돼요. 이 패로도 버팁니다. 바둑 나쁘면. 그럼 정말 일선을 다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두더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쁘죠. 이제 애써 지은 보가가 막 이쪽부터 다 깨지니까. 14분 넘겼네. 흙이 지금 귀에 이었잖아요. 네. 단수가 아닌데 왜 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런데 마지막. 끝내기 하다 보면은 이제 먹여쳐 두면요 셋, 넷, 이돌이 없습니다. 다섯, 그래서 이쪽 여섯, 꼬부리면 이제 뒤가 일곱. 떨어지니까. 아, 축척수를 방어한 수군요. 네. 그래서 이교환을 시켜둔다면은 뭐 이쪽 다 이어도 자충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좀 역끝내기 의미로 둔 것이고요. 뭐 백도 그래도 여기 그나마 큰 자리에 두면서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흙이 반대를 두었더라면 백이 아주 기분 나쁜 네, 자리였죠. 아주 기분 나쁘죠. 여기 찔렀을 때 막으면 따는 것까지 선수고 여기서도 받기가 애매해요. 아, 이렇게 정말 두자니 네, 프로들이 이런 거 정말 어, 싫어하잖아요. 네, 이쪽도 다 당하고 그나마 이제 그 자리까지는 안 당했다는 것이 김민호 선수의 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아주 큰 끝내기는 없고요. 뭐 이런 자리 뭐 괜찮은 자리입니다. 네, 두텁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밀고 들어가는 것이 역끝내기 석집 자리예요. 막는 것은 이제 이어서 나중에 젖히는 마지막 하나, 있고 둘, 굴보고 당하니까 더 음. 당해요. 그래서 넷, 다섯, 민다면 이제 여섯. 먹여쳐 줘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애초에 이렇게 막으면은 백이 이제 두 집이 나는 형태인데 두 집이 사라졌고요. 오히려 먹여쳐 주면서 한 집을 보태줬으니까 네. 네, 석집 마지막.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 그 역끝내기라는 개념이 조금 셋. 어려운데 넷, 네, 네. 다섯, 선수 끝내기와 여섯, 후수는 알겠는데 일곱, 네. 역끝내기는 여덟, 모르겠다 하는 아홉.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역끝내기란 이제 상대방이 선수로 할 수 있는 끝내기를 역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수가 선수다. 물론 이제 끝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같은 바둑은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선수로 이제 이렇게 당하는 자리를 역으로 끝내기를 한다 해서 역끝내기입니다. 역으로 내가 이 자리를 뺏어온다라는 느낌으로요. 그렇군요. 역끝내기는 보통 후수 끝내기의 2배로 계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역끝내기 석집이다 그러면 후수 6집 뭐 그런 식의 계산법으로 끝내기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흙이 미는 수는 역끝내기 석집이기 때문에 6집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계산법이 절대적이지는 않는데요. 되게 이제 그렇게 통용되고 있어요. 항상 이제 바둑에 따라서 이 역끝내기 이것에 대한 가치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끝내기가 별로 이제 없잖아요. 큰 끝내기가. 네. 그러면 6집
이게 역군대기 석집 30초 그리고 남았습니다. 총 6집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그렇군요. 백이 그 자리를 먼저 단수 하나 쳐놓는 게 좋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수로 쳐놨어야 돼요. 이런 수로. 이거는 후수로 이제 하나, 둘, 셋 넉집짜리잖아요. 네. 하나, 둘, 아, 먹여친 수가 그냥 막았다가는 흙이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 뒀어요. 주고요. 네. 큰 끈데기는 없고요. 그냥 뭐 이런데 이렇게 아니면 혹은 붙여서 정리를 하고 네, 뭐 이런 자리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의 국면에서는 가장 커 보이는 자리네요. 네, 오늘 대국 김진희 프로가 승리한다면 다음 라운드도 기대가 돼요. 아, 그렇죠. 또 이 네. 선수의 매력을 한 번 더 혹은 그 이상 더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분명히 이제 김진희 선수의 그 팬분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다. 아, 내 스타일인데 그런 네, 느낌 확 오니까. 실수하는 거나 착장 속도나 네. 나와 거의 흡사한데 라고 여기실 수 있거든요. 아주 좀 인간적인 모습을. 저는 아까 그 입구자를 못 보고 그 표정이 사실 굉장히 인간적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못 봤다. 또 이제 속내를 안 느끼려고 표정 관리를 하는데 네.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몸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라운드에도 이렇게 빨리 둘까요? 네, 누구랑 두더라도 빨리 둬요. 아, 상대를 안 타는군요. 네, 별로 안 가리고요. 뭐 제한 시간이 몇 시간짜리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10초 바둑이든 뭐 20초, 30초 바둑이든 빠르게 둡니다. 큰 의미가 없나요? 예전에 저도 김진우 선수랑 그 세계 대회 예선전에서 붙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결과가 결과는 이제 이겼는데 어? 아, 역시 잘 드시네요. 이겼는데 이제 네. 저로서는 황당한 것이 이제 지금 자랑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죠? 자랑까지는 아니고요. 좀 저로서는 좀 기억에 남아요. 이게 이제 제한 시간이 이제 2시간짜리인지 3시간짜리인지 확실치 않은데 네. 30분 정도 이 선수가 썼을까요? 아무튼 그것도 안 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뭐 하나, 바둑이 저도 빨리 뒀거든요, 되게. 셋, 그러니까 뭐 1시간 뭐 1시간 반 만에 끝나가지고 여섯, 보통 이제 그렇게 시간을 안 쓸 때는 이제 이겼을 때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네. 졌을 때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것이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때. 그렇군요. 결론은 빨리 이겼다인 건가요? 아, 지금 그때요. 네. 뭐 져준 거죠, 뭐 김진희 선수가. 네, 뭐 급한 일이 있었는지. 아, 지금 따낼 수 있는데 따내지 않았어요. 네, 뭐 역시 옆구리 무침 당하는 게 싫다. 어차피 여기는 다 이제 놓고 따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에 당하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하나, 둘, 나중에 뭐 치중의 네. 노림도 가질 수 있죠. 다섯, 이쪽 여섯,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면은 거기 또 치중한 수가 있네요. 네, 뭐 백도 근데 찔러 놔야겠습니다. 흙에 네. 밀면. 그래서 흙이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이 교환을 교환을 하고 하고 뭐 손을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여기 두는 것도 끝내기네요. 지금은 이곳 뭐 아니면 이곳 이제 큰 끝내기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형세는 여전히 흙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개가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8, 10, 12, 13, 20, 33, 34, 42, 44, 50, 52, 62, 72, 80집 났네요. 여든 집이요. 네. 여기가 81네요. 둘레 6, 8, 10, 16, 18, 20, 24, 25, 30, 30, 36, 37, 38, 40, 42, 42, 50, 60, 60 하나?
63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네. 엄청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 여기서 좀 많이 당하긴 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거의 변을 다 깼거든요. 네. 130. 되게 이제 그 네. 과정에서 얻은 게 이제 여기인데 이 두 점파 잡은 건데 차이가 더 늘어났네요. 네, 지금은 많이 차이 나네요. 아, 김진 선수 대단 15분 46초를 남기고 야, 제한 시간 10분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5분 46초를 늘리고 바둑을 끝내네요. 아, 막상 만졌던 것보다 싸먹이잖아. 긍정적인 마인드네요. 막상 잘 방어했다. 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 대착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최소화했다 피해를 그런 뜻이었고요. 이거 할 근데 반면에 여기는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역시 흑이 좌상기 쪽에 달렸을 때 백이 선제 공격하는 게 어땠을까? 네, 딴 그것이 얘기하겠네요. 사실은 기세였고 네. 그러면 그냥 이거 그것이라면 백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공격할 타이밍이 왔을 때 했어야 됐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흑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줄곧 흐름이 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체적인 집도 괜찮았고 그거 안 바꾸면 분명 그래도 김민우 선수가 본인이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변 쪽이 백이 얇아지면서 그 이후로는 김진희 선수가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거 찌르는 거. 네, 이렇게 해서 김진희 선수가 흑으로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그동안 상대전적 2전 전승으로 앞서 있었던 김민우 선수 오늘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김진희 3단 16강 진출 성공하네요. 저는 오늘 경기도 경기지만 다음 라운드가 또 기대됩니다. 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김진희 선수는 확실한 자기 캐릭터가 있어요. 네,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특이한 한 판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좀 기대는 하긴 했어요. 이제 김진희 선수 바둑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가 초석기형 선수고 아주 또 독특한 수법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던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피셔 방식에서 자기 제한 시간보다 오히려 더 어떤 이자 내서 갚듯이 더 시간을 그렇게 더 늘려서 끝내는 선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또 아주 재밌는 광경까지 보여주는 오늘 볼거리가 많았던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국 내용도 참 재밌었는데요. 사실 흑이 대착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 이때는 확실히 김진희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단수 쳐서 막아서 둔다면 이제 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려치기 당하는 것이 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더 실전이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정도예요. 지금 대착각을 했지만 이제 여기 늘었단 말이죠. 그러자 여기를 또 붙였어요. 이수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 활용하고 나서 김민 선수가 밀고 치고 끊고 꼬부리자 이꾸자 이수를 보여주면서 이 석점에 대한 장문을 씌운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었는데 이 순간에 김진희 선수의 또 제스처가 또 남달랐죠. 그러고는 보통 이렇게 망하면은 멘탈이 착각하면은 좀 흔들리잖아요. 역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 막는 수가 기가 막혔어요. 저희는 이꾸자만 생각했었는데 네, 막는 수가 훨씬 더 강력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수가 더 좋았고 백의
되게 다른 반격을 사실 꽤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음. 예를 들어서 뭐 붙인다든지 끊으면 이쪽을 붙여서요. 좀 더 이렇게 어렵게 흔들어야 될 타이밍이었죠. 네. 그리고 뭐 만약에 물러선다면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훨씬 이득이네요. 시점과 비교할 수가 없죠. 이런 좀 반격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아, 행제를 했거든요. 여기를 젖혀 있는 바람에 갑자기 여기서 냉정 찾고 이교환하고 딱 잡으니까 이러고 집세니까 흑이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김진 선수 만나기 전에 이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고 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놓고요. 네. 자, 오늘의 승자인 김진희 선수가 인터뷰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김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바둑 내용이 아주 좀 빠르게 진행이 됐죠. 또 김진 선수가 본인 시간 사용 나중에 몇 분 남았는지 혹시 봤나요? 한 14분, 15분 남았죠. 네, 그렇죠. 네. 네, 뭐 피처 방식에서 대구 좀 해본 경험이 있나요? 이번에 크라운 혜택배 말고 있었나요, 그 전에? 피셔바둑 그 바둑 챌린지 배 때문에 자주 네. 넣어봤는데요. 네. 뭔가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피처 방식을 뒀던 바둑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오히려 불려서 그렇게 끝낸 적이 있었나요? 센 쪽이랑 둘 때 말고는 10분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다음 라운드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둑판 이제 보이시죠? 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사실은 여기 느는 선택을 했고요. 네. 이제 사실은 뭐 거의 김진 선수 표정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거의 이제 끝내버리러 가겠다. 이제 그런 느낌은 이었는데 딱 입구자를 두니까 좀 당황을 했어요. 이제 이수를 잘 못 봤었나요? 아니 죽는 거는 대충 봤는데 오히려 밑에 밀고 막는 것까지 선수가 안 된다 봐가지고 그거 보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밀고 막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변 아래 밀고 막아지는 것까지 선수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 말고 오른쪽 더. 네.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해두고 네. 이 그 밀고 막기 전에- 막는다는 것은 네. 네, 맞기 전에 그러니까 중앙이 네. 여기 막았을 때 다 차단되는 줄 알았어요. 다 밀고 막는 것까지. 이번에 이거 마우스 잠깐 넘기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여기 네. 아, 거기가 막으면 이어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아, 뜻이었군요. 여기 지금 나가는 게 안 된다고 보셨군요. 네. 그래서 아. 막는 게 안 된다 보고 있었는데 네. 막는 거 되네 하고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기를 미는 건 저는 상상이 안 가서 그걸 아. 둬야 왼쪽에 막는 게 되거든요. 그렇다는 뜻이죠. 아,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봤는데 시준이 여기 막았잖아요. 네. 이제 최강으로 뒀는데 백이 젖혀 이은 것이 어땠을까요? 그거 오른쪽으로 붙였으면은 이렇게요. 네. 그 왼쪽이요? 왼쪽도 돼요? 이게 이쪽이 조금 더 괜찮을 수가 있겠네요. 더 확실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둬서 뭐 그래서 일로- 오른쪽 선수 네. 해나 돼야 그 네. 막는 게 된다 봤었는데 네. 안 돼가지고 그냥 에러로겠다 막았는데 근데 워낙 시간이 없어서 그랬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요. 젖히고 백이 끊었을 때 늘었잖아요. 사실 흑이 여기서 음. 여기를 늘지 않고 여기를 단쳤으면 잡을 수 있는 돌 아니었나요? 그거 잡는다 해도 다 돌려쳐지고 중앙 끊기면은 머리 엄청 아프다고 봤어요. 그럼 이 작전은 잡히는 거 알고 두신 거죠? 근데 저렇게 쉽게 잡힐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예, 최소한 미는 것까지 된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죽어버려서 이거 잘못된다 싶었는데 네, 이거를 잡히고 여기를 찌르고 막은 선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안 돼서 당황한 표정이었군요. 네. 아무튼 그 표정이 좀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좀 중계하면서 즐거웠었는데 근데 이게 젖혀 있고 나서 막상 이거 늘고 잡으니까 흙집이 많더라고요. 이거 오히려 우변 교환이 잘 해놨어요. 네, 이게 오히려 잘 즐겼어요. 네, 잘 버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좀 우세를 이제 느꼈던 거죠. 네, 한 반면 20 정도 좋다 보고. 그렇다면 네. 백이 어디에서 실수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상변 변화부터 제가 꽤나 잘 됐다 봤어요. 초반부터 네. 네. 잘 됐고 그 뭐 줄곧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좀 착각을 해서 당황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침착하게 이제 이쪽을 두어가면서 오히려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재밌었던 장면도 있었고 오히려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좀 쉽게 승리를 가져간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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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네. 바둑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좀 궁금한 게 약간 조금 네, 개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바둑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런데 혹시 취미 생활이 있으실까요? 취미 생활요? 바둑이 취미인데요. 그렇군요. 바둑이 그러면은 직업이자 뭐, 취미군요. 네. 바둑이 취미면 뭐 특기는 뭔가요? 특기는 인터넷 게임이 특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인터넷 게임이 더 특기고 바둑이 취미인 독특한 바둑 프로 기사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번 대회 임하는 각오 한번 들려주세요. 각오요? 딱히 시합 그러니까 각오 같은 게 딱히 없었어요. 그냥 대회가 생겼네 하고 그냥 나온 거라. 예전에 좀 아픈 이후로 좀 집중이 안 돼서 쉬기 열심히 두는 건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놀러 나왔다는 생각으로 두고 있어요. 네, 오히려 그렇게 마음 편하게 둔 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군요. 좀 서두에 소개해 드렸듯이 이제 약간의 이제 천재성, 이제 또 사차원 기질이 있는 천재성이 좀 인터뷰에서도 묻어 나오는 그런 저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 유쾌한 인터뷰가 될 줄 네, 몰랐어요. 아주 유쾌한 선수고요. 오늘로써 확실히 저는 또 바둑 팬도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네, 전 다음 라운드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네. 이 선수의 출전 또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 경기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 누가 출전하나요? 다음 경기는 다크호스 출전합니다. 저한테 물어본 거였나요? 네, 제가 혼잣말을 네. 했죠. 여기 네. 나오잖아요. 네, 한승주 선수 또 김진희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시 좀 매력 넘치는 톡톡 튀는 그런 아마 한승주 선수는 워낙 바둑 리그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최재형 선수 역시 바둑 리거로서 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선수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대결은 바둑 리거 간의 대결입니다. 크라운 혜택배는 매주 금토일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내일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